콘크리트 먼지가 정오의 햇살에 부유한다. 조지아주의 넓은 공장 단지 한가운데 이민 단속국 요원들의 군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진다. 건설용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손을 멈추고 공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진다. 475명. 그중 300명이 넘는 이들이 한국 국적자였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설립한 이 배터리 공장은 이 순간부터 정치적 전장이자 경제적 신호탄으로 바뀐다. 2025년 9월 초 미국은 단일 현장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단행했다. 단속의 장소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는 공장이었다. 2022년 바이든은 방한 중 이 공장의 건립을 발표했고 이후 기공식까지 챙겼다. 하지만 그 상징은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곳은 이제 미국 일자리를 외국 불법 체류자가 차지한 장소로 명명된다. 단속은 돌발이 아니었다. 이민 단속국은 수개월간의 증거 수집과 법원 영장 확보 과정을 거쳤다. 즉흥이 아닌 계획된 타격이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분명했다. 투자 유치는 환영이다. 하지만 미국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다. 정치적 표적이자 협상용 무기, 그리고 외교적 경고였다. 그 시점은 절묘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약품 분야에서 관세, 보조금, 공급망 재편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벌어진 단속은 명백한 협상 압박 카드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의 고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관세 혜택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암묵적 메시지는 한국 정부와 대기업 모두에게 날카롭게 꽂힌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단속은 4,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불안한 그림자를 드러낸다. 7월 31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5%의 고율, 관세 수용과 함께 무려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에 불과하다. 보유 외환보다 큰 투자 약속은 위기 상황에서 통화 방어 능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환율이 원화 약세로 전개될 경우 미국 내 공장 가동의 수익성도 악화되어 투자 손실과 환차손이라는 이중 고통이 한국 기업들을 덮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흑자 재정을 바탕으로 한 확장 재정 정책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누적된 환율 재정 정책 실패, 확대된 복지 지출, 방만한 공기업 부채, 이 세 가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국채 발행 또는 증세뿐이다. 그러나 이는 곧 소비 투자 위축, 내수 침체,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길이다. 여기에 산업 구조 리스크도 겹친다. 관세 회피와 보조금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제조업 기반은 필연적으로 약화된다. 기술 유출, 고용 축소, 국내 부가가치 하락. 그 결과는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 붕괴다.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를 향해 던진 하이브리드 메시지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교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며 제도적으로 외국 기업의 회색지대, 고용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투자 약속과 관세 양보는 단기적 외교 성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 재정, 산업, 기술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